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 나라죠.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그 중에 중국 전략 폭격기는 뭐 조금 아주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덩치도 작고 그런데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 폭격기죠. 블랙잭. 투블랙 160 그걸 지금 인도가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큰일 났네요. 여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또는 핵탄두 장착하면 정말 중국이 긴장할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자, 중국도 해군 군함을 개량을 하네요. 그런데 우리 한국 해군 군함 개량하는 거 정말 인색하죠. 정말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중국을 배워야 된다. 정말 굴욕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 보겠습니다. 스페인이 미국의 차세대 상륙 돌격 장갑차인 ACV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단이 중국의 J-10C 전투기 50여 대를 도입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V-7A1의 후속으로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만 운영 중인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 ACV의 첫 해외 고객이 등장했습니다. 스페인 해병대가 20여 대를 운영 중인 AV-7A1의 후속으로 ACV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초 이탈리아 인근 해역에서 해리 S. 트루먼 항모의 착함을 시도하다가 악천후로 바다에 추락했던 FA-18E 슈퍼 호넷 기체가 한 달여 만에 회수됐다는 소식입니다. 약 2,983m 수중의 기체를 회수했는데 기체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미 해군은 전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이제는 S-300 지대공 미사일까지 지대지 용도로 사용 중인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해군기지 주둔 부대에 바스티온 P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을 겨냥한 조치라는데 미사일이 없는데 어떻게 미사일 부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최초의 자국산 5세대 전투기라며 2040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AMCA의 풍동 실험기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내부 무장창이 없는 4.5세대 수준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단이 기존의 모든 노후 기체들을 통합해 대체하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J-10CE 전투기를 50대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수단 현지 수단 트리뷴의 보도인데 사실이라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최대의 J-10 운용국이 탄생할 전망입니다. 스페인이 후안 카를로스 요즘 항모로 운용하지 못하고 지금 비행기가 없으니까 상륙함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후안 카를로스의 해병대 싣고 나름대로 그들도 이제 도서 지역에 식민지 또는 아주 원양의 도서 지역의 스페인령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해병대가 580명 정도 있는데 그 580명을 국가 전략 기동 부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ACV 상륙 돌격 장갑차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도서를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발했고 미국만 쓰고 있는 그 엄청나게 비싼 ACV 상륙 돌격 장갑차를 2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바스티온 P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바스티온 P가 야혼트 공대함 미사일의 지대함 버전이에요. 사거리 600km, 마하 2.5에서 마하 3 정도 날아가는 그런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최근에 이제 나토 가입 인준 서명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인도의 자국산 5세대 전투기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풍동 실험하는 그 기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상으로 보면 아랫부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유라시안 타임즈, 인도 현지 매체죠. 유라시안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이 아랫부분에 이 내부 무장창이 아니고 외부 매립형, 우리 KF-21처럼 외부에 살짝 반매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사일이 달려 있었다. 그럼 4.5세대죠. 그래서 우리 KF-21이 가는 길처럼 블락 1, 블락 2, 이 정도에서는 4.5세대, 그리고 이제 블락 3 정도로 가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풀 스텔스로 가는 이런 로드맵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KF-21보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전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동안 인도가 자체 개발하는 개발 사업은 스케줄대로 된 적이 없죠. 스케줄의 2배, 3배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KF-21이 은퇴할 때쯤에 이 전투기가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그래요.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중국이 2005년부터 2척을 건조해 전력화한 공호사형 호위함 2척을 모두 개량해 일선 함대에 다시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상 전투함을 복사하듯 찍어내는 중국도 이렇게 신경 쓰는 기존 함의 성능 개량, 우리 해군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현용 주력 호위함인 공호사 A형의 테스트 베드로 2005년부터 2척을 배치한 공호사형 호위함 2척의 성능 개량 사업을 마치고 동해함대에 다시 배치했다고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 군사력 모니터링 전문지 이스트 펜들럼이 현지 시각 8월 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은 2005년부터 053H3 계열 호위함의 후속으로 054형 호위함을 도입했지만 초기 2척은 수직 발사관이 아닌 HQ-7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라며 최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 훈련의 모습을 드러낸 054 호위함은 함대공 미사일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이 식별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054형의 주력 방공 무장은 사거리 12km의 지령 유도 방식 HHQ-7이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들여온 크로탈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무기여서 동시 교전 능력도 없고 대함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은 054형 2척의 대공 무장을 HHQ-7에서 신형 HHQ-10으로 교체했는데요. 중국판 램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18연장 발사기에 탑재되어 미사일 적재량이 HHQ-7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적외선 유도 방식을 도입해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마치 복사하듯 신형 군함을 찍어내며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은 054형을 비롯해 052B나 항저우급 등 노후 함정들을 퇴역시키는 대신 센서와 무장을 교체하는 등의 성능 개량을 통해 신형 주력 전투함들을 보조하는 보조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플랫폼을 갖고도 성능 개량에 대단히 인색한 우리 해군, 이런 점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054형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군함들은 모두 054A형, 이제 이 2척을 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걸 이제 개량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중국의 조선업이 확 무너지면서 시진핑 주석이 조선업을 군함으로 살리자 해가지고 그냥 복사듯 찍어내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겁니다. 다른 그 부분은 지금 외견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고, 이번에 대만 에어사고 무력 시위하는 그때 등장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달려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 한국 해군의 램 21연장 미사일 발사관이 있죠. 그거하고 흡사하게 생겼어. 그거 뺏겨서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18연장인데 여기에 열추적 9km 날아가는 열추적 미사일이 18발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찍어주면 그냥 알아서 fire and forget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프랑스의 크로탈 미사일 12km 날아가는 거 지령 유도 방식 계속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교전 능력도 없어요. 왜? 이거 미사일 다 날아갈 때까지 계속 찍어주고 유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구형이었죠. 우리 한국의 천마 야전 방공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육군용 지대공 미사일. 그게 프랑스의 크로탈을 갖다 썼는데 우리 천마는 크로탈 NG 넥스트 제너레이션 버전이에요. 개량형 버전. 그래서 이 054급에 붙어있던 이 HHQ-7 크로탈보다 훨씬 더 우리께 천마가 그나마 성능 좋아요. 저는 뭐 천마의 성능에 대해서 아주 구리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거 야전 방공 시스템 현대화된 거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천마가 더 좋은, 그래서 수천억 원짜리 군함을 그런 미사일로 8발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이걸 최근에 이렇게 개량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군도 지금 광개토대왕 세 척 있지 않습니까? 을지문덕, 양만춘 이렇게 세 척이 있는데 여기에 시스페로 수직발사관이 장착되어 있죠. 16발. 그런데 그거 수직발사관 이
이 VLS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 마크 41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KVLS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KVLS로 바꾸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한국의 해궁이나 그리고 이제 홍상어 이런 거 집어넣어서 광개토대왕 뭐 이런 그 초기형 구축함도 이 대공 능력 그리고 대잠 능력 아주 우수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광개토대왕 곧 30년 다 돼가니까 그거 후속으로 새 거 만들자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 국민 세금을 너무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도 개량하는데 우리 한국 해군 개량 좀 하자.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항저우급,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브르멘니급 구축함이에요. 이 소브르멘니급 구축함이 원래 여기 둥그런 대한미사일 달려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썬번이었는데 이거 지금 각졌죠. 둥그런 거 없앴습니다. 그래서 각진 대한미사일 바꿨어요. 이게 YJ-12 400km 날아가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이죠.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HHQ-10 램 같은 거 요거 갖다 붙였어요. 이래서 이거 지금 30년 가까이 된 이런 군함도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갖고 온 이 소브르멘니급, 항저우급 이거 내척도 이런 식으로 개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개토 대왕급은 이것보다 더 신형이죠. 우리 광개토 대왕은 98년, 2000년, 2002년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개량 안 하고 30년 될 때까지 시간만 보고 그걸 탁 퇴역시키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건 정말 그거 수천억 원인데 수천억 원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걸 30년 썼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불경기에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허투루 쓰는 것이죠. 제발 개량 좀 합시다. 우리 육해공 이거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일원이었지만 최근 러시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인도가 엄청난 결단을 할 모양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와 전략 폭격기 도입 문제를 논의 중이며 조만간 투폴레프 160M2 블랙잭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인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인도는 전략 폭격기 도입을 위한 여러 전략적 고비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있으며 곧 화이트 스완이로 불리는 투폴레프 160 블랙잭 폭격기의 개량형을 도입할 것이라고 인도 군사 전문 매체 시큐리티 와이즈가 현지 시각 8월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연이어 체결된 S-400과 극초음속 무기 기술 지원 계약의 후속 계약 성격이 강한 이 계약은 인도에 전략적인 핵심 군사 기술을 공급하는 유일한 파트너가 러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줄 것이다 라며 인도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겠지만 곧 이 폭격기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 공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위원장을 지내고 현재는 인도 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아룹 라하 예비역 공군대장을 인용해서 라하 전 위원장의 재임 시절부터 러시아제 초음속 전략 폭격기 도입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상당한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을 미국의 제재 없이 관철시켰고 최근에는 차세대 대한미사일인 브라모스2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등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투폴레프 160M2 폭격기 도입 역시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군 고위 관계자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의 도입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인도 공군의 전략 발전과 전구 작전 능력을 근간부터 바꿔 놓을 것이다 라며 이번에 도입하려는 폭격기는 과거 도입 논의가 있었던 투폴레프 22M 백파이어와는 차원이 다른 기종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1981년에 첫 비행한 투폴레프 160을 기골부터 재설계한 투폴레프 160M2 폭격기는 현존 최대의 폭격기 중의 하나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275톤에 달하는 괴물 폭격기인데요. 내부에 45톤의 각종 폭탄이나 12발의 대형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최대 마하 2.05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KH-101 계열 스텔스 순항미사일이나 브라모스2 등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12발 싣고 무급유로 7,300km에 달하는 전투 행동 방향을 자랑하는 투폴레프 160M2의 도입이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인도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릴 수도 있는 이번 전략 폭격기 도입. 과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블랙잭, 죽음의 백조. 이게 죽음의 백조예요. 하얀색 아닙니까? 하얀색. 그런데 어떤 기자가 잘못 이야기하는 바람에 마치 미국의 B1B, 그게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B1B는 색깔이 제색이에요.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 백조는 이거예요. 죽음의 백조. 그래서 이게 세상에 현재 세계에서 제일 덩치 큰 전략 폭격기입니다. 전략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인도가 여러 대 도입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브라모스2. 브라모스2가 이제 지르콘을 기술을 바탕으로 이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르콘이 마하 7에서 마하 1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하고, 또 인도는 핵 가지고 있으니까 핵무기 장착하고 중국하고 경쟁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러시아 군사 무기를 계속 받아들이고 S-4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과 계속 이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전략적 고비를 넘어간다. 이게 이제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것 또는 미국이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쿼드 이런 곳에 이제 같이 가입해서 중국을 같이 압박하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아주 군사적으로도 이 무기 체계까지도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미국은 인도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대중국 포위 전략에서 인도 믿을 수 없고, 호주는 지금 반중 정권에서 친중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돼버렸고, 그래서 쿼드에서 또 살짝 한 발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한국의 이 위상이 아주 동맹관계에서의 미국 동맹관계에서의 위상이 아주 올라가겠다. 그래서 미국에게 그냥 무작정 뭐 미국하고 잘 지낸다, 이것보다는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미국에게 아주 많은 전략적인 이익을 뜯어내야 되죠. 그게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무조건 뭐 친미, 이건 아니죠. 친미를 하면서 이익이 있으니까 친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친미하는 건 좋은데 이익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불쾌한 일을 계속 해나가고, 호주는 친중 반미 정권이 들어왔고 이러니, 또 필리핀도 친중 반미 정권이 들어왔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이때 자, 우리 아니면 있냐? 그러니까 이익 좀 많이 내놔.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